올겨울 27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 진짜 추워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또한 기록적이었다. 깰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나 증가했는데 속수무책으로 얼어버리는 수도 계량기.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동파 사고는 약 7천여 건. 천재지변인 추위로 인한 동파 사고. 물을 안 쓰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부터 덜기 시작해갖고 유리가 깨지고 동파 사고가 납니다 이게. 피해자 역시 동파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오전 내내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겨울만 되면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날씨만 조금 추워지면은 계량기 얼어서 동파되고 하지만 수리를 둘러싼 문제가 더 걱정이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저희 세입자들이 돈을 내가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천재지변인데 이거 주인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 동파 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그 분쟁 속에 있는 의뢰인들을 만나봤다. 이거 사회 문제입니다. 이거. 올해로 결혼 3년 차 신혼인 의뢰인. 최근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12월 갑작스런 동파 사고를 당했다. 예, 의뢰인 K에서 나왔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전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2박 3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계량기가 여기 있고요. 평소에 혹시 모를 동파 사고를 우려해 계량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던 의뢰인. 그러나 문제는 계량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이 계단 올라가시면 바로 앞에 그 관이 있어요. 바로 옥상으로 가는 통로에 비치된 수도관에서 동파가 발생한 것이다. 아이고, 넌 평소에 관리하는 곳이 아닌데 직접은. 옥상 물탱크와 연결된 수도관. 동파의 여파로 물탱크 밑엔 아직도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었다. 거실 벽 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데거든요.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거절했다. 얼은 게 이제 새 사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어디를 물어봐도 다 그거를 주인집에서 해준다는 얘기를 나는 하나 못 들어봤다. 새 사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여행에서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다음 날 설비업자를 불러 동파된 수도관을 녹였다. 수리비 10만 원은 의뢰인이 부담했다. 그런데 동파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장롱 뒷벽에서 물이 새더니 까맣게 곰팡이까지 핀 것인데 동파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의뢰인은 이 모든 걸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지 의문인데 아직 또 물이 또 나왔네요. 저희가 이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우선 동파가 사고가 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금액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우선 세입자가 했어야 됐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는 누가 그거 보상을 해야 되는지.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 동파로 인한 피해는 더 크다. 일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승철 씨는 오픈 3개월 만에 영업 중지 위기에 놓였다. 왜요? 뭐야? 어우, 바닥이 다 갖고 물이나. 계시네요. 여기가 이제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발이 잠길 정도로 이제 물이 찼었어요. 다 잠겼다고 보시면 돼요. 동파의 진원지는 화재 진압용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 영하의 추위에 스프링클러가 지난 12일 밤 동파되고 만 것이다. 야, 평소에 쓸 일도 없는 곳인데. 아침에 출근해보니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고 의뢰인의 헬스장도 물바다가 돼 있었다. 기계들은 괜찮을까요? 운동기구들은? 그러게요. 발등까지 찬 물은 180평 헬스장 전체를 덮고 헬스 기구들 또한 물에 잠겼는데 운영이 안
안 되는 상황이네요. 동파된 스프링클러는 지하 1층 공용 창고에 설치된 것으로 추운 날씨에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자 물이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지하 1층 헬스장과 옆 가게인 골프 연습장으로 흘러넘친 것이다. 이렇게 물이 다 먹어가지고 무방비 상태였던 탓에 자칫 누전의 위험까지 있었던 아찔했던 상황. 위험했겠는데요. 현재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는 점점 늘어가는 중이다. 다 녹이 슬었어요. 이런 색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녹이 슬은 거죠. 전부 다 이렇게. 기구 대부분이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해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현재 운영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 우선 뭐 딱 들어오시면서 왜 이런 냄새가 나냐 처음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나서 런닝머신 쪽에 가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뭐 한 5분 정도 걷다가 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아 냄새 나고 해서 운동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환불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빗발치는 환불 문의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예상 손해액만 3천만 원. 영업 재개를 위해선 바닥 공사와 헬스기구 수리도 필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다. 스프링클러 터진 건 천재지변이니 저는 임대 한 사람이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다 뭐 보상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본 공사에 대한 거는 자기가 뭐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뭐 한 40%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 뭐. 건물주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봤다. 예, 헬스클럽인데요. 사장님한테 얘기해도 자꾸만 천재지변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없을까? 모두 적극적인 배상을 피하는 상황. 말도 안 되죠? 동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의뢰인은 앞길이 막막한데 겨울철 곳곳에서 발생하는 동파 사고. 과연 의뢰인들은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전 동파라고 하면 수도 계량기만 터지는 줄 알았더니 뭐 스프링클러 터지고 수도관 터지고 이거 피해를 다 세입자들이 내네요. 이거 일단 기기부터 수도 계량기 같은 기기 터지면 이거 다 책임져야 됩니까? 세입자가? 일단 동파의 책임 소재 여부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동파 예방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외출 시에 뭐 수도꼭지를 틀어놓았고 그리고 계량기 보온 조치를 철저히 했다면은 집주인이 책임져야겠지만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면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그 수도 계량기는 요금 물리려고 이거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터졌는데 왜 살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건물주가 왜 내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계량기는 수도 사업소가 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리나 교체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뭐 관리나 교체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걸로요? 그래요. 네. 아,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성범 씨가 이렇게 돈에 관련된 거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이게 잘 된 일인데 일단 사실 계량기 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2차 피해입니다. 보셨지만 물이 새고 넘치고 그래서 해서 나오는 피해들이 엄청난데 이것도 그럼 관리 여부에 따라서 좀 책임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배상이 커질 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세입자 집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전용 부분이 있다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있지만 공용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집주인과 관리소가 책임져야 합니다. 2004년도 판례에서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는 공용 부분에 속하는 공용시설로 봐서 이거는 관리자가 69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소송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계량기까지 책임지면 너무 억울하죠. 그럼 아파트 외부에 있는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그건 관리소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마다 관리구역이 따로 있는데요. 그 관리구역에서 특별히 전용 부분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진짜 억울한 게 아까 4층인가요? 그 수도관하고 그다음에 스프링쿨러도 이건 너무 억울해요. 자다당한 거예요 사실. 아니 이걸 뭐 몇 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회비들 뭐 3천만 원 이런 걸 다 이분이 다 피해를 입으신다면 이건 누가 사업을 하고 누가 믿고 4층의 수도관에 터진 의뢰인의 경우에는 4층 수도관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받는 그런 부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요. 또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클러가 지하 창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헬스클럽의 관리 대상이 되지 대상이 않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서 이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입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 일일이 따져가지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또 전세금도 올리거나 그러잖아요. 이럴 때 좀 이렇게 피부에 다가오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럴 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상담실에서 간이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실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꽤 많다는 거 이제 아셨죠? 내일이면은 2월이 되는데 한 번 정도의 한파가 더 남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계량기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조금 피해를 줄이고 보상받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